일단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캡션 디자인 설명회를 진행할 링크 사업단 연구원 이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학과에서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시던가요? 보통 다 제출했나요? 네. 제출했어요? 혹시 아직 안 한 학과 있어요? 혹시 어디 학과세요? 지역 시스템 뭐 농생명 쪽이요. 지역 시스템. 그쪽이 아직 전달이 좀 늦었죠, 근데 거기. 그쵸?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캡스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따가 또 Q&A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구마구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오늘 순서는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질 건데요. 일단 캡스톤 디자인을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례를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Q&A로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 다들 알고 계신 우리 책자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도 써 있는데요. 일단 재학생이 팀으로 이뤄가지고 지도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서 1, 2학년에 배운 전공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정규 교과목인데요.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지금 캡스톤 디자인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개강 전에 교수님께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개강하면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을 할 거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산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산 및 보고서 제출이 있는데요. 먼저 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계획을 할 때 일반이 있고 기업연계 기반이라고 있어요. 혹시 기업연계 기반인 친구들 몇 명이나 되는지 손 혹시 들어줄 수 있으세요? 기업연계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일반이랑 기업연계랑 큰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지원금이 다르거든요. 일반은 5만 원이에요. 근데 기업연계 20만 원이에요. 모르셨어요? 교수님 말씀 안 해주시던가요? 네, 이게 그래서 교수님들께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또 학생들이 요구하면은 또 들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알고는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업연계 기반도 그냥 기업연계형, 학제간 융복합형, 글로벌형이 있어요. 네, 글로벌형으로 진행하는 학과도 있긴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팀 구성은 2인 이상이고, 서류 제출은 우리 책 가지고 있으시죠? 3쪽에 보시면 약간 3분의 2쯤 지점에 표 보이시죠? 그거를 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 정산이라는 게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집행을 했고 서류는 이 정도 갖췄는데 이렇게 하면 맞는지. 왜냐면 나중에 최종 정산하러 왔을 때 처음부터 틀리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산을 할 때 우리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우리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또 시간이 아무래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서 중간 정산을 한번 받으시면 나중에 정산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때 조금 더 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정산할 때 결과 보고서랑 증빙 서류, 그다음에 결과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잔액 반납이 될 건데 최대한 잔액이 없게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물품 중에서도 그 완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구 세트 이런 거 사면은 반납 대상이에요. 사실 그런 완제품 사는 것보다 진짜 재료를 사서 여러분들이 이거 캡스톤 디자인을 이거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책도 문헌 구입비로 책을 구매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다시 도서관으로 기부 체납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도 아니에요. 책 많이 사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류를 제출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저희 쪽으로 오진 않았어요. 일단 조교 선생님께서 우리 사업단으로 보내주시면 사업단에서 그걸 검토를 할 거거든요. 서류가 조금 미비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지원비를 입금을 해드릴 거거든요. 지원금을 입금된 다음에 지출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몇몇 학과에서 지금 내 돈 썼는데 이거 나중에 지원비에서 이렇게 가져가도 되냐, 퉁 되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안 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다음부터 지출되는 것만 저희가 인정이 돼요.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 팀장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통장을 빵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정산하는데 편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랑 통장이랑 연결될 수 있도록 카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진행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작성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13쪽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13쪽에 근데 여기 보면은 항목이 여러 개인데 안 쓰는 항목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수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꼭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없으면 그냥 빼도 돼요. 네, 삭제도 되고. 그리고 제가 거기 작성시 작성해서 작성 예시 삭제라고 써놨는데 이거 그냥 그 네모 칸을 그냥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 안에 글만 지워서 그 안에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혹시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회의비 부분 중에 이 부분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다른 질문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원래 작년까지는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인문대 학생들도 그렇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수정이 필요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회의비 조금밖에 못 잡은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40% 이내, 요거만 봐주시면 돼요. 40% 이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기 조금 더 편하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런데 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막 쓰는 건 아니고, 그죠? 정확한 증빙과 서류를 갖춰서 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집행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산출 내역을 사실 어떻게 정확하게 진짜 원단위까지 맞춰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산출 내역은 대략적으로 최대한 가까운 금액으로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예산액이거든요. 그 13쪽에 보시면 그 예산액 부분 그 한 줄 총액에서 그 항목의 금액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이거 산출 내역은 상관이 없어요. 산출 내역 만약에 못 10개 산다 그랬는데 뭐 옷을 5개밖에 못 샀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만약에 5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걸 5만 3천 원을 썼어요. 총 금액이. 만약에 재료비 5만 3천 썼다. 그러면은 실행예산 변경을 해야 돼요. 산출 내역이 변경됐다고 해서 실행예산 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예산액이 변하면은 실행예산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는 25쪽 보시면은 정산서가 있는데 이게 조금 작성하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통장을 하나 비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통장에 찍힌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통장을 정리했을 때 보이는 그거 그대로 결제 내역당 한 줄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빙서류. 이거 7쪽에 보시면 되게 증빙서류 뭐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뭐 안 많아요. 이게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본인이 쓴 항목, 그 팀에서 쓴 항목에 따라서 맞춰서 그 부분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게 묶어서. 이게 세트로 묶어서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요. 저기 공통 서식에 보시면 물품 증빙 사진하고 여기 물품 증빙 사진하고 여기 인쇄 증빙 사진이나 서식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묶어서 그냥 똑같은 거 또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료비로 물품을 샀으면 물품 준비 사진을 쓰시고 뭐 인쇄로 뭐 썼다던가 뭐 사무용품비를 샀다 그럼 수용비에서 뭐 준비 사진을 쓴다 이런 식으로 서류를 묶어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차례예요. 이거 사례를 안내를 드릴 건데 26쪽에서 33쪽 사이 내용입니다. 재료를 샀어요. 사진을 찍어야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각각 품목별로 몇 개 샀는지 보이게 합쳐서 찍지 말고 각각 따로따로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면 아까 보여드렸던 거 보시면 이거는 몇 개가 얼만큼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각각 품명에 맞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아마 26쪽에 보시면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맞죠? 26쪽 네, 26쪽에다가 품명이랑 밑에 사진, 품명, 사진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샀으면 우리가 챙겨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날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조금 벌써 보통 물건을 사면 비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료비는 우리가 구입하는 방법은 이래요. 우리가 어디서 살지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랑 여기랑 봤을 때 우리 어디가 더 싸다? 아니면 여기가 더 품질이 좋네? 이걸 사야겠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구매를 하고 물건을 받고 보통 결제를 해요. 우리가 마트 가면은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아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보고 물건을 먼저 카트에 담고 마지막에 결제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견적서가 항상 먼저예요. 날짜로는 항상 앞서요. 그 다음에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영수증이 같은 날짜로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원본 서류로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원본으로 도장으로 바로 안 찍어주고 그 파일로 주시는 업체들도 계시거든요. 도장 넣어가지고 그럴 때는 반드시 칼라로 인쇄를 해주세요. 네, 칼라로 흑백으로 말고 칼라로 인쇄를 해주시고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오늘 물건을 샀어요. 29일 목요일날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견적서 날짜는 29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월 29일로 없어요?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시간만 앞서면 네 맞습니다. 이게 견적서도 29일까지 가능해요. 당일날 다 사고 다 받고 다 결제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견적서가 어떻게 보면 거래명세서보다 그러니까 9월 30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견적서가 항상 앞이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다른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신경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수조서 보시면 그게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일자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도 구매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물건을 받은 날짜를 검수조서에 써주셔야 돼요. 네, 이거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우리 물건 검수, 눈으로 물건을 본 날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받은 날짜.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물건 받은 날짜를 검수조서에 써주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결제하실 때는 우리 카드 결제한 날짜 있잖아요. 카드 결제하고 보통 바로 받아오잖아요. 그 날짜로 써주시면 돼요. 항상 그리고 또 생각해 주시는 게 결제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 마트에서 물건 산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뭐든. 그래서 검수조서가 어떻게 보면은 영수증보다 빠를 수는 있어요. 우리 물건 보고 나중에 세금을 지급할게 라고 해도 괜찮은 거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영수증 같은 날짜. 견적서는 뭐 그 전이나 뭐 동일 날짜. 이렇게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진행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안 되는 게 뭘까요? 뭘로 구매하면 안 될까요? 물건을 구매할 때. 그쵸? 현금 구매하면 안 돼요. 현금으로 돈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무통장입금. 맞아요. 무통장입금 안 됩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계좌이체. 맞아요. 네. 계좌이체. 이렇게 세 개거든요. 이렇게 세 개는 절대 안 돼요. 통장에 찍혔을 때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좀 절차가 좀 번거로우니까 최대한 카드를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사실 제일 해야 되는 건 카드고요. 지금 무슨 땡땡페이랑 지금 간편결제는 제가 세모로 해놨는데 이 이유를 제가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페이나 간편결제를 할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땡땡페이로 금액을 충전을 그쵸 몇만 원씩 몇만 원 단위로 뭐 3만 원, 5만 원 먼저 현금으로 들어가고 간편결제가 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구매 사이트에 옛날에 내가 등록해놨어요 그 카드를. 그래서 그걸로 하는 간편결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 되는 건 요거입니다. 예시가 3만, 그러니까 우리는 27,000원짜리 사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페이로 3만 원이 충전된 거예요. 그 통장으로. 그 통장에서 돈이 나가서 그 해당 사이트로 아니면 해당 페이로 3만 원이 바로 충전되고 27,000원 결제했어요. 물론 인터넷 서류상에는 27,000원 나왔어요. 근데 통장에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그쵸? 통장에는 3만 원이 나갔다고 찍혀 있어요. 이러면 저희는 불인정이에요. 통장하고 통장 거래 내역하고 결제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근데 대신에 구매 사이트에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간편 결제 등록하잖아요. 카드들. 그거는 상관없어요. 충전 단계 안 거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결제되는 것들 있잖아요. 체크카드.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르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회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 2, 3번 중에서 되는 거 딱 하나 있거든요. 몇 번일까요? 3번? 네, 3번 나왔습니다. 또 몇 번일까요? 2번? 1번? 몇 번일까요? 자, 우리가 되는 건 1번이에요. 네, 회의하시고 식사하셔야 돼요. 회의하면서 식사 안 돼요. 식사하고 회의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회의하고 식사 괜찮아요. 혹은 뭐 4시부터 5시 반까지 회의하고 식사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시 반까지 회의를 했다고 분명히 써냈는데 그 결제가 막 5시야.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회의를 한 게 아니죠. 담으러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서류 작성이에요. 네, 그리고 회의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예산의 40% 이내예요. 뭐 다른 거 뭐 재료비 60% 써야 뭐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휴일에는 안 돼요. 공휴일 포함이에요. 토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회의비는 딱 한 번. 1인당 1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 안 되죠. 네, 그리고 결제는 11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카드가 결제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5시부터 7시까지 회의를 했대요. 근데 카드를 9시 반에 긁었어. 안 돼요. 9시 전에 무슨 일 있어도 끊으시고 서류도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일반 음식점만 됩니다. 근데 일반 음식점인데 그 상호명에 막 땡땡 닷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땡땡 밥 무슨 호프 안 돼요. 진짜 누가 봐도 아 이건 밥집이다. 그것만 됩니다. 카드 결제했을 때 영수증 잘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전 막 업장을 안 지우고 그대로 막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잘 요거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는 없었는데 생긴 게 출장비거든요. 출장비인데 이게 사실 기업 연계 때문에 넣어놨는데 출장비 할 때 이렇습니다. 시내버스 안 됩니다. 택시 안 돼요. 자차도 안 돼요. 왜냐면 증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증빙이 어려워서 안 되고요. 우리가 시외로 갈 때 시외 버스 타잖아요. 시외 버스 영수증 있잖아요. 티켓. 아니면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뭐 인터넷에 결제할 때도 영수증 나오거든요. 그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고 고속버스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만 인정을 하고요. 이게 밑에 빨간색으로 써있죠. 그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이렇게 막 계좌이체 해주고 네가 그거 긁었고 너가 저거 긁었으니까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안 돼요. 그 통장에서 집행이 돼야 돼요. 팀장 통장. 네, 요거 한번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추가 지원이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식재산권 출원이나 등록을 할 때 저희 사업단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나 경진대 무슨 어디 학회에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그거 참가하고 싶은데 참가 등록비를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사업단 내에서 한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이외에 사업단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Q&A를 받아볼까 하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준비됐나요? 견적서랑 거래명세서 서류 양식에 나와 있는데 꼭 이 양식으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거기 제가 써놨는데 양식이 없는 업체한테 그 서식을 주면 되고요. 있으면 그 양식 받아서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견적서에 보면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여러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기타 등등 서류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로 주셔야 돼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30조 보시면은 견적서에 보시면 위에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써 있거든요. 이렇게 업체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경상대학교 안 돼요.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이름, 우리 학교 이름 경상국립대학교고 링크 사업단이니까 산학협력단 귀하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그 지원금 받는 통장을 네. 비우는 게 필수인가요? 네. 필수라고 하기에는 이게 또 강제성은 없는데 나중에 통장 사본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거는 다 지워주셔서 뭐 블러 처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실 수 있는 거 맞으시죠? 그렇게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네네네.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통장을 빵원을 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장 비율하는 거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 지울 수 있으면 문제는 없으세요. 저희가 기업 연계로 진행을 하는데 진주 시내에 있는 그 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버스도 안 된다고 하시면 택시비 같은 거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관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예산액이 혹시 감소될 때도 변경 신청서 작성해야 하나요? 감소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증액만 해당될 것 같아요. 질문 감사합니다. 증액 시 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온라인 구매 시 승낙사항도 작성되어야 하나요? 네. 어떻게 받아야 하죠? 네? 승낙사항을 어떻게 받아야 하죠? 온라인 구매 시. 승낙사항은 받는다기보다는 승낙사항을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뭐 스튜디오 같은 것도 약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승낙사항을 보통 쓰거든요. 이 승낙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서 대신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만 승낙사항을 쓰지 우리가 카드 결제 가능할 때는 승낙사항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 배송비 지급되나요? 배송비는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배송비 같은 경우는 견적서랑 거래 명세서상에 금액이 녹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타나져 있으면. 온라인 구매 말씀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 온라인 구매할 때 견적서랑 거래 명세서에 금액이 나올 거예요. 배송비 3,000원. 이렇게 찍혀 있으면 문제 없으세요. 그 이틀 전에 네. 그 이틀 전까지 이걸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다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네네. 혹시 뭐 통장 같은 거는 차후에 변경이 가능할까요? 통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비워서 편의를 하라는 뭐 그런 거 해주셨는데 네네. 저희한테는 일단 그런 설명을 듣기 전에 제출을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쓰는 통장으로 적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네. 나중에 지울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쵸. 차후에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는 해당 ICC,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가 5개가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지원 금액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한 통장으로 받았죠. 일단 그 20만 원 총액을 다른 통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 가능해요. 이해하셨을까요? 처음에 지원금을 받고 20만 원 전체를 타 통장으로 이동해서 사용하는 건 가능한데 중간에 이동하는 거는 서류 절차가 좀 복잡해서 처음부터 금액을 받고 그 금액 받은 거를 다른 개인의 통장으로 이동을 해서 그 두 번째 통장을 이용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첫 장 있잖아요. 맨 처음에 신청서. 거기에 통장 번호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고 통장 사본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단으로. 그거는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작비 부분에서 얼마를 쓴다 했는데 그게 초과가 된 상태면 회의비에서 그거를 돈을 옮겨서 써도 괜찮을까요? 네, 그때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돈을 쓰기 전에 실행예산 변경을 해야 돼요. 항상.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사고 이제 합산해 보니까 재료비가 오버됐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그거 안 돼요. 그 전에 예산을 확인을 하고 하셔야 돼요.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선생님? 만약에 그 역순이 되면 무조건 자기 지출하셔야 됩니다. 예산 변경이 먼저 되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저희는 지금 예산을 아마 안 쓰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쓰게 될 경우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캡스톤 디자인 그 과목 개설 및 운영 요령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혹시 안 쓰게 될 이유 여쭤봐도 저희가 사용하게 될 이 장비나 재료들이 저희가 받게 될 이 돈을 초과해서 저희가 어쩌면 쓰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의비도 아예 안 쓰실 생각이세요? 네, 아마도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학과 여쭤봐도 될까요? 저 물리학과입니다. 물리학과. 네. 아마 물리학과, 네, 학과 지원비로 어차피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네. 학과에서 사용할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개설 및 운영 요령이 저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항목들을 저희가 이 모든 항목들이 저희에게 적용이 되어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뭔가 위반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한테 어떤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요령에 대한 혹시 금액 사용 안 하시면 일단 신청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차후에 결과 보고서 내셔야 돼요. 일단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출은 하셔야 되는데 지출서는 이제 준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예산 변경을 신청했을 때 신청한 날짜로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거야 아니면 승낙이 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신청한 날짜로부터로 볼게요.
그러면 잠시 저희 온라인 상에는 지금 질문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배송비 지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견적서나 거기 사항에 보이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를 못 받았는데 링크 사업단으로 오시면 아니면은 학과로도 조금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들, 서식들 파일 양식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에 찍히는 금액하고 품목 구매액이 같아야 한다면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재료를 아니요. 진짜 물건을 마트에서 살 때 한 물건 뭐 쌀도 사고 물도 사고 과일도 샀을 때 따로따로 계산하나요, 여러분? 한꺼번에 계산하시죠? 어차피 품목은 나오니까요, 영수증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시고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에 품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회의비 사용할 때 안 되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카페입니다. 카페 안 돼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십시오. 그 부분 챙겨주세요. 카페로 끊어오시면 불인정이에요. 개인 돈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식사하십시오. 회의비 사용 시에 1인당 10,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총액만 맞으면 되나요? 아니면 뭐 메뉴 하나가 10,000원이 넘는데 다른 거에서 뭐 그만큼 줄여가지고 총액만 맞추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딱 한 명당 10,000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우리 회의록 보시면 46쪽 보시면 회의록 있거든요. 회의 참석자하고 서명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5명이 회의 참석을 했다. 5만 원만 안 넣으면 돼요. 근데 2명이다. 근데 3만 원 나왔어. 안 돼요. 회의가 아니라 그 금액 집행할 때 계좌에 기록되는 금액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보여주신 그 PPT에서는 카드로만 적혀있지 신용카드로는 안 적혀있는데 혹시 신용카드는 당연히 안 돼. 통장에 한 번에 나가지 않아요? 신용카드는? 나중에?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물리학과랑 비슷하게 지원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면 증빙할 제출 서류는 없겠죠. 증빙 서류는 없고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서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지금 견적서랑 거래 명세서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준비를 보통 해주실 거예요. 근데 온라인 구매하는 곳은 안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 견적서는 장바구니에 담은 거 캡처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견적서는 장바구니에 담은 거, 날짜가 나오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거래 명세서는 거래하고 나서 그 구매 내역 있죠? 날짜 나오게 캡처해 주시면 돼요. 이거 문제가 항상 많아서 명심하고 꼭 지켜주세요. 장바구니에 날짜 나오게 캡처하고 거래 명세서 날짜 나오게 캡처하고. 온라인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전용 통장을 개설해서 다시 알려줘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통장이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장 계획서하고 새로 개설된 통장 사본 사업단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계획서에 물품을 산다고 해놨지만 안 샀을 때 안 제출해도 됩니다. 증빙 서류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회의비로 횟수를 8번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근데 뭐 8번 20만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10번 한 18만 원을 썼어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횟수는 뭐 상관
상관이 없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산출 내역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금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1학기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라고 물음이 왔는데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사업단으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네, 만약에 이게 진짜 과마다 사는 것도 다르고 집행하는 방식도 너무 달라서요. 이 정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사업단으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1분만 더 한번 기다려볼게요. 혹시 네, 3명? 네. 그 혹시 통장 사본 같은 경우에는 네. 모바일로도 증빙할 수가 있나요? 모바일로 그 통장 사본을 찍어서 모바일로 찍는다. 예. 이거는 그 들어가면은 그 통장 사본 있잖아요. 그 뭐지 뭐라 해야지 캡처 할 수 있게끔 네네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 사본 제출해 주세요. 거에. 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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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받은 지원비를 안 쓸 예정이면 네. 다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언제 돌려드리나요? 종강쯤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 또 질문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의비 사용을 카페로 잡았었는데 그 카페가 안 된다고 하면 혹시 배달은 되나요? 배달됩니다. 되는데요. 여러분 그 46쪽 보시면 회의록 작성지인데요. 장소가 혹시 땡땡동 땡땡땡호 보이세요? 학 내에서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안 돼요, 회의. 학과에서 혹은 뭐 도서관 공간을 사용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점, 카페, 회의 안 됩니다. 산정한 자료는 무조건 개수를 맞춰서 다 사야 하나요? 물어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출 내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총 금액만 예산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 내역에 보시면 정말 어떤 거 정확히 못 5개, 드라이버 2개 이렇게 못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잘 세트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적어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서식은 전부 다 내야 되는 서식이 아니고요. 그 항목을 사용했을 때만 그 항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회의록은 회의비 사용할 때만 필요한 서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네, 회의비 사용할 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단이 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사업단이요? 혹시 약학대 건물 아세요? DNIT. 저기 중앙에서 제일 높은 건물. 네, 28동 310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연구원 이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롭게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이후에 게시될 예정이니까요. 일단 그 전에 나오면은 학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